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태 조절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치질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아에 부착된 치태와 기타 연성 부착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치태에서 이제 치석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막고요. 치은에 인공적인 자극을 주어서 치은의 건강도를 증진을 시킵니다. 또한 표면의 각화와 혈액 공급을 향상시키는 마사지 효과를 줌으로써 치주 질환을 예방을 하고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치태 조절의 핵심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동기 유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이죠. 이번 시간에는 기계적 치태 조절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칫솔은 크게 세 가지 부위로 나뉘죠. 머리와 그다음에 쉔크 목 부분 그리고 손잡이 핸들 부분 이 세 가지 부위로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이 옛날 사람들은 칫솔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미스왁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를 이용을 해서 칫솔을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용법에 대해서 어떠한 그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같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가지를 이제 낮게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칫솔을 선택할 때에는 이제 앞골이 커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 가지의 모든 치아의 면을 칫솔 강모가 한꺼번에 닦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칫솔은 이제 수동식 일반적인 칫솔과 전동 칫솔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 전동 칫솔은 지체 부자유와 즉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교정 장치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칫솔의 크기는 강모가 구강 내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식모부가 작아야 되고 또 반면에 2개에서 3개 치아를 동시에 닿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되는 정도의 크기다라고 교과서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강모의 종류는 자연모, 즉 동물모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나일론과 같은 합성 인공모가 동물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공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의 상태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휘어 있거나 흐트러져 있는 경우보다는 강모가 수직으로 곧게 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칫솔모의 경도는 딱딱한 거나 부드럽거나 그리고 중간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모를 선호합니다. 딱딱한 거는 치태 제거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 부드러운 강모는 트라우마는 적지만 이 플락 컨트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모를 주로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경도를 선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치은 치아 상태, 치태 침착 정도, 브러싱 방법이나 횟수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권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칫솔 사용의 일반 원칙은 2-3달마다 교환하는 정도가 좋겠고요. 칫솔질의 순서는 어떤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닦는 것이 좋고 교환면을 제일 먼저 혹은 가장 마지막에 닦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요 순서대로 닦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대로 닦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이러한 흐름을 닦으면 좋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환자에게 거기 맞게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칫솔질 방법 6가지입니다. 강모의 끝을 이용을 해서 아주 플락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바스, 스크러빙, 폰즈 방법이 있고요. 강모의 옆면을 이용을 해서 치은의 마사지 효과를 주안점을 두는 스틸만, 롤, 차터 방법이 있습니다. 바스 방법은 치은 변연과 열군의 0.5mm까지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치아 장축에 45도 정도로 밀어 넣은 다음에 약 10초 동안 전후 방향으로 짧게 진동을 주고 인접치아로 이동하면서 닦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치아와 치아 진지바 썰커스 내로 약 45도 정도로 살짝 밀어 넣어서 닦게 되시고
위에서 봤을 때에도 치아와 치아 사이까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스랑 비슷하지만 스크러빙은 45도가 아닌 직각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치아와 직각 방향으로 잡고 전후 방향으로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을 주는데,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횡마법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작은 진동을 주는 것을 포인트로 합니다. 스크러빙법이고요. 폰즈법은 어린이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상하악을 살짝 다물어서 치아를 접촉시킨 상태로 칫솔을 치은까지 충분히 덮이도록 원을 그리며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러프하게는 잘 닦이겠지만 치간부 같이 미세한 부분은 닦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폰즈법 그림 설명이 되겠고요. 상하악의 치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모의 옆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스틸만 방법이고요. 이 방법 중에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죠. 치태 제거 효과도 좋고 진지바의 마사지 효과도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부착치연에서 치근담부로 약 45도 정도 기울여서 미세하게 진동을 주면서 앞뒤로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디파이드 스틸만 방법이 되겠고요. 비슷한 방법인데 진동이 아닌 이 우리 방바닥 빗자루 쓸듯이 롤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시키면서 같은 부위를 5에서 7회 정도 반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롤링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별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와 정반대 방향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어 있고, 교환면 쪽으로 45도 들어가서 10에서 15초 동안 부드럽고 확고하게 흔드는 방향. 중요한 것은 이게 치주 수술 이후에 치간부에 노출이 있는 환자에게 강요 내지는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치주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러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치근단 쪽에서 치관부 쪽으로 거꾸로 닦는 방법이 차터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약으로는 성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예방치과 수업 때 여러 번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디스클로징 에이전트가 있고요. 치실이 있고, 치실을 쓰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치실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든 스티뮬레이터, 러버 스티뮬레이터 등등이 존재하고요. 치아 맨 뒷면을 닦기에 편한 엔드 터프트 브러쉬, 그리고 오랄 이리게이션 디바이스라고 해서 워터픽 내지는 에어플로스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계적 치태 조절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